정해진 게 아니고. 네, 뭔가 정해져 있으면 저희 질문에 뭔가 대답이 좀 원하는 대답에 따라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 주변에. 지금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입주를 안 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이 다 아파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문화가 전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안 좋아요. 아파트는 좀 단절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이 이제 자주 시장에 오시는 젊은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옆집과의 관계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국민 정서 함량에 정말 마이너스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돼가지고 저도 여기를 왔는데 아파트가 되기 전에는 골목 문화가 있어서 시장 주변에 다닥다닥 집 붙은 집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언덕이 있고 집집에 뭐 한 4-5 가구가 살고 이런 문화들이 서로 그냥 애도 봐주고 뭐 이렇게 지켜도 주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골목 문화, 어떤 주택 그런 문화가 사실은 범죄도 별로 없고 서로 뭐 대문을 잠글 이유도 없고 지금은 시장 내 CCTV 다 있고 집집마다 CCTV 있는 집도 있고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사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호가 돼요. 여기 양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답심리 초등학교, 군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엄마들이 조금 열려있는 엄마들은 같이 아기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우리랑 소통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급할 때는 잠깐 맡기기도 하고. 근데 시장의 장점을 보면 정말 많은데 요즘은 이놈 아파트가 들어오더니 뭐 민원들이 나는 거야. 뒤에가 지저분하다. 차를 함부로 댔다. 장 보러 와서 차 잠깐 댄 거 금방 없어져. 대자마자 신고해가지고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는 노력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저런 행복한 시장 만들기 저런 것도 해서 장터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사은품이나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걸 공짜로 주기도 하고 또 그림 전시회를 했더니 3대가 다 오더라고. 아이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금이 생기면 그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뭐 저기 뭐지 시립대에서 동아리 아이들이 이넥터스라고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현대화적으로 바뀐 게 그 아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넥터스 동아리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기획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MT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MT몰 또 축제할 때 반조리 식품으로 부침개 가루 이렇게 다 반죽해주면 가서 부치기만 하는 축제몰 그 다음에 산악몰 산에 많이 가잖아. 코로나 전에는 한 차에 뭐 16만 원에서 더하기 일회용품에서 18만 원에 45인분을 납품을 하는 거야. 근데 저희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장 걸 다 이용하는 거야. 반찬집에서 반찬, 뭐 밥집에서 밥 뭐 이렇게가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MT몰은 현장에다가 다 줬어요. 대성리 이런 데다가 문의가 들어오는 거야. 사장님 우리가 그거를 직접 납품하면 안 되냐. 돼요. 하세요. 왜냐하면 산지에서 고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가격 저렴하게 해주시고 또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의 이미지, 품격을 높이려고 그걸 시도한 거거든. 근데 서울 안에 그 4년제 대학 납품 안 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이제 다 있고 MT몰을 그러니까 10인용, 20인용 뭐 이렇게 해놓으면 5인용 해놓으면 100명 가면 20인용 5세트 가면 되고 뭐 5인용 하면은 이제 15인용 하면 10인용 하나 5인용 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납품을 계속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한 80%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시장의 총무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형마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 안이 저의 대형마트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납품, 기관에 납품을 하는데 우연히 또 그것도 노비한 적은 없어. 우연히 구청 직원이 와서 총무님은 도대체 뭐 팔아요? 그러니까 커피 팔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저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용을 좀 한번 해보자 했더니 소득공제율이 높아.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3% 이상 높고 저렇게 ORR 같은 저런 거 카드에다가 깔면 한 달에 150만 원까지 10% 할인이 돼.
그럼 정육점 가가지고 내가 20만 원어치 고기를 샀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충전을 해서 18만 원에 2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알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전통시장의 장점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화가 다 되다 보니까 저는요, 백화점에 화장실 가가지고 울 뻔했어요. 누르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기 롯데월드 타워 그런데 막 이렇게 좋은 데를 자녀들이 뭐 밥 먹여준다고 데려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누른 데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이 벽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붙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그자나도 맞아, 눈도 맞아. 나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뒤에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스마트화를 뭐 발로 누르는 거, 뭐 들어는 봤어. 발로 누르는 것도 있다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울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왜 안 나오냐는 거야. 그래가 도저히 안 돼.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 누르는 게 없다. 아들들밖에 없는데 창피하잖아. 근데 엄마 그 옆에 보면 요거 하는데 그 위에 근데 여기 있고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가서 보니까 글씨가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것도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솔직히 이게 거기들은 깔끔하려고 하는데 근데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용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생기겠어. 근데 전통시장은 다 되죠, 뭐든지. 그래서 집집마다 화장실 같이도 이렇게 열려 있고 한데 저희 고객센터도 동대문구 사세요? 세 분? 아니 여기 안 살지? 작업실 동대문구에 기여를 많이 해요, 저희 시장에. 동대문구에 저렇게 고객센터 있는데도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1년, 2년 전부터 의원님 한 분이, 구의원 한 분이, 민경옥 의원님이라는 분이 지금 의원이 떨어졌어. 근데 그분이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화장지도 좀 지원해줘야지, 청소도 좀 지원해줘야지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원을 좀 받고는 있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전에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저 고객센터 운영비만 해도 최하 100만 원이 넘거든. 그거를 다 상인들이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손님들한테 화장지 다 넣어주고 뭐 가져오는 거 없어.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렇게 하여튼 기여하려고 하는 게 이런 축제도 회장님이 지원받는 게 틈새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정식적인 시장에 지원이 안 되는 시장이야. 예를 들어 여기 이 동네 안 사니까 말하지만 노점형 시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형 시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망원시장처럼 지원을 받아왔을 거야. 광장시장처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그 답답한 시장이야. 근데 그 나중에 틈새 지원.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좋은 일에 1,000만 원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지원은 별로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지원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림 전시회 1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전시회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그려봐라. 주제를 주고 그래서 삼촌 저쪽에 번호 알지? 그래서 주제를 주고 근데 그게 돈이잖아요. 한 1,500 정도 드는 행사인데 상품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연히 또 시립대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단이. 근데 거기서 또 지원이 돼가지고 저렇게 좀 크게 한 3천 정도 들어가는 거 해놓고 나면 구에서 내가 한 것처럼, 시에서 내가 한 것처럼 자랑들은 해.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래서 여기 저 고객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회장님이 1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소유권자는 구청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모범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현대화가 돼 있잖아요. 저희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안 하고 비가림 사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대화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시장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노점형 시장이다. 근데 회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하라 그러더라고. 그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당에서 2억, 저 당에서 2억 가져와서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 현대화를 한 건데 170m거든요. 한 건데 그게 서울시에 본이 된 거야. 왜냐하면 50억을 받아놔도 현대화를 못하고 30억을 받아놔도 못하고 여기는 비용이 5억 들였는데도 최대 효과를 낸 거야. 그리고 쉬는 것도 하루 쉬었어요. 보통 한 달씩 막 쉬고 그래 시장들이.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철거하는 날 하루 상인들 다 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협조가 잘 돼서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례가 돼요. 남생 사계시장도 옛날에는 여기 견학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상인들 단합이나 그러니까 결속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남성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이유가 조건이 다 되는 시장이잖아. 남산시장이? 남성 사계시장. 아, 옛날에는 조건이 그렇게 있는데도 단합도 안 되고 뿔뿔이다 보니까 지도력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 막 대통령상 받고 그럴 정도로 옛날에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우리 시장에 한 10년 역사가 있어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견학 걔네들이 프랜카드 들고 와서 시장 앞에서 간판 앞에서 막 이렇게 해고 배우고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지도력을 완전 갖춰서 우리가 배우러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미어 터지거든.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런 거를 오픈을 잘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시장이 이게 동대문구에서 최초예요. 지금 정량리 나가면 전통시장들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당시에 동대문구 그 시장의 회장을 했었어. 그래서 설계도면 다 오픈해주고 그 자재 오픈해주고 다 해줬어. 그래서 동대문구가 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근데 자기네는 기둥을 스댄으로 받았다고 더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원래는 여기가 시초. 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저거 불법이잖아요. 원래 80%가 간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가 지저분하잖아. 집들이 다. 근데 저거 이왕 그 뚜껑을 가리는데 불법하면 어떠냐. 뒤에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융통성을 가진 거지. 해놓으니까 지금 다른 시장 저렇게 못해. 80%밖에 못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못해. 근데 우리는 회장님의 그냥 파워력으로 그냥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랬고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는 그 옛날에 상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꽉 차고 저 뒤에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때 하나 들어서면 이만큼 없어지고 아파트 들어서면 이만큼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많을 때는 일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일수를 싹 없앴어요. 그러니까 미소금융에서 출자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시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명의사기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왔는데 어른들이 이상하게 노인들이 막 그 집에 있는 거야. 장사하는 집에.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일수를 썼는데 이분이 오늘 하루 3만 원을 받아야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3만 원 나오면 이분 주어야지 그 사람이 집을 가는 거야. 근데 일수는 그때 금리로는 완전히 노예 생활이야. 조금만 빌려도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갚을 무렵에 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한도가 1000도 되지만 500 정도 얼마니까 사실은 많지 않아. 빌린 게. 그래서 어머니 미소금융 이거 해서 옛날엔 서류가 이만큼 10개 정도 됐어. 지금은 서류 한 2-3개면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 일수를 없애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금융의 또 우수 사례로 돼 있어. 유튜브에 인터뷰도 나와. 진짜요? 그 정도로 우리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500 오늘 들어왔지. 이거 먼저 갚어. 어머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갚고 어떤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막 우수 사례 써주시기도 했어. 명필이셨는데 지금 그만두셨는데 그러신 분도 있고 또 그거를 다 갚고도 쓰는 이유가 모았다가 500씩 우리 인건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모아서 자녀 결혼시킨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지금도 일수가 못 들어와요. 저 때문에. 제가 그 무슨 돈 쓰면 그러면은 일수 대신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서 그걸 쓰는 거잖아. 그러면 신용이 있는 사람들 경우는 미소금융 돈을 쓰든 신용보증대단 돈을 쓰든 제2금융권 돈을 쓰든 1금융권 돈을 쓰든 소개를 해주고 지금은 재작년에 우리 상인들이 필요한 사람들 2천만 원씩 대출을 받게 했거든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나은행과 소개가 됐는데 0%.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돈 있는 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야.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1,500만 원을 썼는데 1억 5천을 갚아도 안 갚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수가 무서운 거구나. 못 쓰게 해야겠다. 이런 딱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큰 돈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례 하나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사례. 여기 지금 저 같은 슈퍼가요 7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만 있잖아요.
지금은 다 편의점화 됐잖아.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아마도 천연기념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중상들이 다 없어져 가요. 편의점은 물건 되는 사람이 있잖아. 네. 중상이라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하면 누군가가 물건을 갖다 줘야지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게들이 없으니까 다 편의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다 없어지고 있어. 그렇죠. 근데 한 편의점 앞에 슈퍼 했던 여기 그 대각선으로 보면 지금 거기가 신발 가게가 생겼어. 유림 슈퍼라고 있었어요. 거기 딸하고 엄마가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엄마는 진짜 열심히 일해. 담배표까지 여기 담배표도 나오는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못 나올 건데 정말 어머니가 천주교 다니면서 맨날 성경 필사를 할 만큼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놈의 딸이 이혼을 했어. 이혼해서 딸 아들을 키우는데 사고 뭉친 거야. 그러니까 뭔 사남원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사체가 뭔지를 알았네. 사남원이 그러니까 사무실로 서류가 와. 그럼 무슨 사남원이 무슨 저축은행 그런 것도 일수보다 더 무섭잖아. 무섭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겨우 물건값에 대한 300만 원 이 정도를 동네 할머니들 일수를 쓰는데 뒤통수에서 또 다른 엄마 물건을 중상 같은 역할을 한 거야. 물건을 도매시장 가서 해오면서 뭐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딴 데 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을 사는 거야. 남자를 사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성실하지 못한 삶은 집안의 독이야.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 아, 그럴게요. 혼자서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한 놈이 있으면. 아니, 여기 동네에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어요. 그 딸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켓눈 쓰고 이러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그만뒀지만 사업적으로는 뭐 일수를 안 썼으니까 일수도 안 쓰고 사채도 그냥 이렇게 완전 분리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전가가 안 되게 그렇게 다 해가지고 잘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앤 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럼요. 말들도 뒤지게 안 듣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들어가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열심히 살아온 게,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않아요. 저희가 성실하게 오늘 문을 잘 여는지, 문을 잘 닫는지, 매일 그냥 쉬는 날을 정해놓고 쉬는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갚으면 제가 다 갚아야 되니까. 한 여자는 정말 도망가가지고, 떡볶이 하는 여자는 도망가고 제가 400만 원 물어낸 적이.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안 물으면 시장의 신용이 나빠져.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의 신용이 최우수. 그리고 우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미소금융이 시장만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는 기관하고 같이 우리하고 동대문구청하고 미소금융하고 셋이 합작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사고 날 일이 없어. 돈을 해먹고 튈 임원들도 없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구청으로 보내고 미소금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정상 과정에서도 우수 사례. 우리 사무장님 아까 보고 오셨지만 남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오면은 자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소금융도 담당이 바뀔 때마다 서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래. 근데 지금은 이제 건의를 해서 서류 축소화를 좀 시켜서 지금은 서류도 한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떼오면 되게 됐어요. 떡볶이집 한 번만 좀 더 디테일하게. 떡볶이집 이모는 그런 사람이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 환영을 하죠. 누가 가게를 들어오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권리를 받고 사업을 넘기는 스타일이었나 봐. 무슨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 가게 있잖아. 싸게 막 고기 팔면서 손님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권리 5천, 6천 받고 튀는 그런 사업주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저희 같이 미련스럽게 막 20년 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 보통은 막 권리 얼마 드릴게, 저한테 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 근데 친절했어요. 음식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소문이 좀 안 좋아. 그랬더니 동네 애기가 뭐 내씻는 애기 엄마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막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돈을 1,000만 원, 3,000만 원 빌리고. 뭐 저 옆집에 그 김씨 야채라고 있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알량한 시아버지한테도 60만 원 빌리고. 하여튼 온 동네 돈을 몰랐어. 미소금융은 자격이 되니까 쓴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열심히 살고 아주 막 애들한테 진짜 떡볶이를 주는데 막 안 산 애한테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 너무 괜찮다. 나눔을 저렇게 잘하니 얼마나 좋아. 그냥 시장 입구에서 했더니 어느 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딱 이렇게 500만 원을 해줬는데 몇 번 못 갚고 이제 바뀐 거야. 자, 튄 거야 그야말로. 그냥 그래서 보증금을 좀 이렇게 받으려 했는데 보증금도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한테 월세를 하나도 안 줬대. 근데 월세 보증금에서도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요 우리가 구의원 통해가지고 정보 알아가지고 저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그 교통섬 지구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있었거든. 그래 거기서 보상금이 이사 비용이 나오니까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구청 가서 잠복해 있다가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받았어. 아유, 우리 회장님 덕분에. 아하. 아유, 진짜. 우리 회장님이 돌아버리려고. 제가 느낀 돈이 한 아파트 2채는 되는데 그런 돈 난 포기한다 냅둬라 그랬더니 아 이거 왜 그걸 안 받을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 비용 그분이 가는 걸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를 못 아니야 받게. 그 이제 그분한테 가요 당연히. 아, 당연히 가는데. 안 줘. 절대로 중간에서 안 줘. 네. 그리고 건축관이 뭐니 과가 또 2-3개가 연계돼 있어. 그렇겠죠. 그래서 그 과장님이나 이렇게 로비도 할 수 없어. 그렇죠. 정보는 주지. 오늘 오는 날이다. 잠복할 수밖에 없네요. 잠복. 나도 잠복. 그러니까 잠복을 해서 우연히 온 것처럼 만나는 거지. 아. 그래서 진짜 이야기가 막 많아. 이렇게 이거는 여기 뭐 스파이물인데. 그래가지고 아유. 300 그 받은 날에 네.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시달리게 했어.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 몇 개를. 그래서 300 받고 우리가 파티했잖아. 아, 네. 100만 원 나중에 준대. 나중에 준 개뿔 지금까지도 안 주는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시장에 배송 아저씨가 있어. 300 받았다고 다행히 받았다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나는 1000만 원 준 거 아직도 있는데 이러는 거야. 이 멍청한 게 있잖아. 근데 지금 못 받아. 그 사람 어디 간지도 몰라. 전화번호 또 바뀌었는데. 뭐. 아, 그래서 하여튼 이 뒤통수 맞는 세상인데 이 얘기가 자꾸 밖으로 새는데 근데 어쨌든 어쨌든 시장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그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아. 저는 제 얘기를 하려면 네, 제가 이렇게 80%를 살지만 저는 정말 어렵게 돼서 여기로 왔는데 시골을 가서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폭삭 망하려고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오마이갓 미안 우리가 전화 장사를 해요. 오빠 나중에 전화할게. 친오빠. 이 동네 사장님들 제가 다 오빠라 부르는데 이거는 진짜 친오빠. 진짜 오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동네 애들 막 어디 가면 애들 보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2학년, 4학년에 여기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쟤 뭐야 이렇게 본 게 어느 날 잘 커가지고 성균관대를 가는데 큰애가 전화가 왔어. 둘 다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 내가 그 명의사기 당해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그러니까 미소금융의 그런 일수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저는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성균관대요. 걔가 거기를 갈지 모르겠어. 얼마나 무식하면 성균관대가 좋은 데인지도 모르고 아유 뭐.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성민아 성균관대에서 전화하는데 너 합격했다는데 너 거기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를 나오고 또 작은 애도 수도 공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전 다니고 하나는 대기업을 간 거야. 하나는 공기업 가고 하나는 대기업을 간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학원도 한 번 보낸 적도 없고 뭔가 집에서 밥만 해준 거. 여기 뒤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는 밥은 중요시했어요. 삼시세끼 가게를 볼 때도 방 한 칸이라도 방 있는 데를 원했어. 왜냐면 애들을 떨궈 놓는 게 싫었어. 애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남자애들은 관리가 안 되잖아. 자기 혼자 막 게임하고 뭐 공부도 하나도 안. 근데 게임을 해요. 근데도 성적이 95점이 넘으면 잔소리를 못 하는 거야. 자기 그거에 책임을 지니까. 아니 성적 두고 봐라. 그리고는 봤는데 평균이 막 그렇게 나와서 상을 받아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이 동네가 내 말을 좀 더 잘 듣는 거야. 아 우리 총무님 말을 들었더니 빚도 없어졌지만 뭔가 삶에 대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핸드폰이 있지만 문자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상인들한테. 근데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냐면 문자가 거의 멀티예요. 엄청 길다는 거지. 문자가 간단한 알림 정도의 문자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저기 그 경로잔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림을 하는데 거의 이 수준이 이렇게 길어. 편지네요. 길어. 근데 이거에 길들여져 있어. 길들여져 있네. 문자에 아.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25일 날에 우리가 네. 경로잔치를 이렇게 화려하게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스에 보면은 그 저의 그런 일기 같은 우리 시장의 일들이 다 와. 있어요. 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글도 쓰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이날 꽉 찼었어요. 삼촌. 경로잔치 500명 여기 중간에서 밥 줬거든. 우와, 네. 저게 상이 돼가지고 쫙 해가지고 밥 줬어. 이날 왔었어요. 그랬어? 네. 정말? 그냥 구경. 봉사해야지 그럼. 구경하면 안 돼. 우리는 이날 보셨지만 다 일하는 날이야. 의전 행사 이런 거 없어. 우와. 다 삼계탕 끓이고 이렇게. 그래서 더 좋다. 사진도 우리 사무장님이 좀 찍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그 카스에 보면 제 그런 게 다 시장에 관련된 일들이 다 있고 제가 이제 보면은 밴드가 현대시장 밴드가 네. 있어. 와. 근데 나중에 일시적으로는 친구해 드릴 수 있어. 정보가 네네. 필요하면. 그러면은 여기 내보내는 건 제 맘대로니까 제가 이제 전화번호 주시면 이렇게 현대시장 있잖아요. 이게 한 12년 정도 되는 그런 기록들이야. 네. 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상인들한테 아까 그 문자를 한 거예요. 오늘 네. 이런 저런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했냐면 이렇게 자기네 그 안내를 한 거야.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뷰 잘해라. 이러고 이제 가르쳐 준 거야. 너무 감동.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잖아 다녀보면. 네. 근데 이 문자 이해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도 훈련이 돼서. 처음에 잔소리 같은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또 좀 제일 마음 아픈 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프신 분들이 많고 저 30년 순대 아저씨 부부가 1년 전에 남편이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내가 10월 달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정말 임원이었기도 했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만나반장 갔다 왔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암 수술 또 하나 했어요. 전립선 쪽에. 하여튼 이것저것 아프니까 내가 내 교회를 다녀서 기도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약간 해쳐 모여식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또 옆에 또 젊은 층에 쭈꾸미라고 또 삼촌들이 들어오고 가게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식당으로 허가가 났으면 다 채웠을 거야. 요즘은 다 해먹었죠. 근데 우리가 허가가 안 되는 건물, 아까 말한 노점형 건물이라 그 음식에 관련된 게 허가가 안 나는 건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 비어있는 데들이 허가가 안 난다고 보면 돼. 근데 보통은 그런 가게들을 알아보러 오는 거야. 칼국수집 하려고 오고, 뭐 네, 강정, 그렇겠죠. 닭강정집 하려고 오고. 네. 너무 좋으니까. 그 가게세도 우리가 다 낮춰놔가지고 지금 최저일 때고 권리 없을 때고. 저 여기 권리 3천 주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권리 없을 때고. 다 좋거든. 그것도 다 조율을 하신 거네요. 그럼요. 월세도 조율을 예. 열쇠 왜냐면 여기가 도로 점용료라는 걸 네, 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어느 날 이거를 조례를 바꾸는 거를 네. 서울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조례가 바뀌었어요. 어. 공식이 그게 하는 게 있어. 뭐 현재 그 공지가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거기 공식 중에서 네. 상인들도 모르는 0.5라는 거를 0.3으로 바꾸는 거. 그거 하나 바꿨는데 이게 도로 점용료 내는 게 반으로 딱 다운된 거야. 우와. 근데 국토부에서 땅을 발견한 거야. 여기가 구청 다 땅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땅이 자기 땅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지적토 검사를 했더니 어느 부분은 국토부 땅, 어느 부분은 동대문구청 땅, 어느 부분은 서울시 땅 이게 나눠진 거야. 머리 아파. 그래? 그러면 곱하기 5, 0.3도 안 되겠다. 네. 네. 그러면 도로로 계산하자. 우리 회장님이. 어머. 무슨 말인지 알지? 집은 평당 2천이 되잖아. 도로 더 싸. 도로로 하면 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270 내던 거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거야. 대박. 1년에 한 번 내는. 와.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회장님을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아. 상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런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저런 분이 나는 뭐 기획부나 이런 국토부 이런 데 가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지역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게끔 맞아, 네. 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례를 만들려면요, 구의원 움직여야지. 그래, 근데 그분들이 잘하면 자기 실적이 돼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희 시장의 그런 노력 때문에 정릉시장이나 네. 노점형 시장, 노점이 갖고 있는 모든 시장이 서울시에 다 혜택 본 거지. 어머, 여기서 시작이 된 거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아는 거지. 자기들은 이제 가면 자기들이 했다고 이러지. 이제 저희들도 알아요. 저는 아는 거지. 그래서 건너편에 뭐 이마트 들어온다고 해서 반경 1, 2m 안에 뭐 이거 받는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때문에 둘째 주, 넷째 주 쉬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회장님이 그때 서울시 이사님 하면서 그거 만든 거고. 근데 지금도 그걸 그러니까 왜 쉬게 해? 일해. 열려는 그런 압력이 많아요. 뇌물 주고. 서울상인연합회에다 돈 싸주면서. 그런데 그래도 뭐라도 흘러오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맨날 해. 유도를 그냥 열어도 돼요 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서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한 말이 아닌데 해온 게 너무 많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카스나 밴드 들어가봐. 네. 진짜 하루를 더 빠짐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도점형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도로 점용된 도를 점유해가지고 예. 옛날에 시장이 쫙 된 거 건물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40년도 넘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굴러온돌이 바뀐 데 보면 아파트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상인들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도로야. 대부분 다. 그리고 여 뒤에는 또 인도야. 그럼 이건 시유지비를 또 내야 돼. 그 자기 집들은 평수가 얼마 안 돼.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쪽 뭔가 건너편 이해가 자이 아파트 앞쪽은 아예 자기 평수가 없어. 네네. 여기 요 집까지 다 이쪽 승립인데 라인은 또 저렇게 조금씩 있는데 조금 있는데 저기는 여기는 다 아예 도로라 그것도 이거죠. 없고 여기는 평수 있는 집조차도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그렇겠죠. 세금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재산세를 안 내는 집. 네네. 그래가지고 담배표 같은 걸 못 받아. 그러니까 못 봤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막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냥 알고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는 왜냐하면 거죠. 시기 질투가 많아서 네. 지금도 여기를 12차선 도로 만들려고 밀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여기랑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기랑 청량리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래? 그러면 한 집당 10억씩 줘. 어차피 뭐 6, 7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돈은 감안해야지. 그러면 나가지. 랄랄라 하면서 나가지 다들. 그러기 전에는 살리라 이거지. 문화의 장으로, 정서의 장으로. 선거운동할 때 이런 데밖에 없어. 아파트 맞아요, 가서 맞아요. 들어가지도 못해.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여기 땅값을 나라에다가 내는 거네요. 한 군데다 내나요? 세 군데다 내나요? 그거를 보고 땅값이라고 안 하고 네네. 도로 변상금이라고. 변상금이. 벌금 내는 거야, 벌금. 그래서 그렇죠. 변상금. 이게 만약에 이제 헐리거나 이럴 때 네. 이사 비용 정도 주고 이런 거는 있어요. 예, 우리 상인들이 저쪽에 잘릴 때도 그랬고 저 있고 교통섬 있는 거기도 상인들이 쫙 끝까지 있었거든요. 거기도 잘릴 때도 뭐 이런 업체에서 변상 조금씩 이런 보상 좀 맞습니다. 해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시장이야. 근데 네. 노점형이라 그래도 예. 식당 빼고는 우리 회장님이 사업자 다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도 네. 옛날에는 안 됐어. 지금은 뭐 과일, 야채, 생선, 뭐 네. 1차 식품들부터 액세서리부터 이런 옷가게 이런 거 사업자 다 나와요. 먹는 것만 안 돼. 요식업만 안 돼.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것도 놀라운 거지. 국세청장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그 전통시장이라 그 구획선이라는 게 있거든. 네네. 요거 떼어가지고 가서 세무서 가서 하면은 사업자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장님을 존경해요. 아니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뇌물을 정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분이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일을 하게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로비를 해서 네. 누구를 만나서 하게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주민 정책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혼자서 다이렉트로 뭔가 처리가 안 돼. 이민청 가서 뭐 해야 되고 무슨 부 가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서 자기의 그런 이곳에서 살면서 일하는 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나 봐요. 좋은 거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가면 인력이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야. 예, 우리 애기 아빠도 대천 김에 지금 우리가 주말 부부인데 대천이니까 일하는데 거기서 한 300여 명이 외국 노동자야. 얘네들은 얼마 살면 또 나가야 돼. 근데 이분들이 아주 이민 와서 살 수 있는 터까지 만든다는 거야. 인구가 없으니까 애들을 안 낳잖아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애를 안 낳겠대.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농사도 해야 되고 시골의 인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민 와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인정하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노점형 시장이라는 게 약점이지만 이 약점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왜 지원을 받으면 지금 이거 축제 지원금도요 저희 시장만 받는 거예요. 일반 청량리막 이런 데 막 빼고 대기업들 빼고 이렇게 2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 문화재청 통해서 오셨어요? 동대문 문화재청. 저희 동대문 서울문화재단 동대문. 그치? 네. 거기 돈도 들어오지만 서울시에서 오는 것도 있고 구에서 오는 것도 있고 서울 시립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문화재청이 4,500만 원이 기준이면 우리가 한 1억 정도 넘는 사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요것만 따로 하려고 했어. 문화재청 원장님하고 뜻이 안 맞아서. 근데 문화재청 원장님이 우리 회장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들어보더니 뿅 갔어.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림 전시회도 같이 하고 행복한 시장 만들기도 같이 하고 맥주 추체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하면 좋죠. 요즘은 우리가 정산하면 훨씬 알뜰하게 돈도 더 많이 들일 수 있고 한데 다 이벤트사를 껴야 돼. 그러니까 견적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이벤트사로 가는 돈이야. 다이렉트로 주면 더 많이 갈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럴 때는 상인들이나 고객들한테 가는 게 훨씬 많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인건비를 안 받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정산만 해주고 영수증만 붙여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세무, 회계, 감사 받아야지, 뭐 용역 데려와야지 다 인건비가 거의 70~80%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행사를 만약에 1억을 썼다. 그럼 우리 상인들이 뭐를 좀 팔고 예를 들어 그 5,000원짜리 사는데 2,000원짜리 쿠폰이라도 줘가지고 그 상인 물건을 팔아줄 수 있게 한다거나 뭔가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도 행사 때 왔는데 뭔가 들고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 돈 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료로 보여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지금 정책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야 바꿀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지원이 되면 효과를 10배 이상 내려고 삼계탕 매년마다 12년째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장단 돈만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인의 돈 조금 쓰고 답심이동 희망복지라는 데서 지원받아서 500명을 먹이는데 정산했더니 47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금이 210만 원 들어왔으니까 상인의 돈은 적게 들어간 거지. 근데 사 먹으면 하나 18,000원, 2만 원이야 삼계탕. 어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번에 특별히 차상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혼자 사는데 거의 코로나 때 사람을 안 만났잖아. 우리 집도 손님이 이렇게 오면 내가 오늘 니랑 말 처음 한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분위기 좋잖아. 그쵸. 입맛이 없다가도 생기죠. 같이 먹으니까 막 이번에 뼈 하나도 안 발라줬거든요. 옛날엔 뼈 다 발라줘야지 드시던 분들이 너무 잘 드시는 거야. 그래서 수박 드시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셨다 갔지만 그런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인형극이 아니고 뭔가 이런 홍보 영상이라 그러면 그런 좀 따뜻한 본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너무 좋았겠다. 근데 그것도 다 돈 드는 거라 가지고. 감사해요. 네, 가요. 택배 아저씨. 그래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저희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장단이 이제 우리 사무장님부터 일하는 사람이 5명 있고 임원들이 10명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총회를 총회를 하니까 잘 안 와. 그래서 송년회 하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먹일 때 모여라 하면 다 와. 그래서 먹이고 선물 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문자 하고 안내.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설명을 해요. 이러한 일이 있다. 우리 시장에 이런 이번에도 방역 뭐 지원받고 끊임없이 지원받는 게 있어요. 사무장님이 이렇게 사업 계획도 하고 또 관공서에서 이런 공문이 무지 많이 오는데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고 다 답장 이거 해요 안 해요 이런 것도 대응도 잘 하는 편이고
이번에 또 특별히 지원받은 게 감사한 게 우리 사무장님이랑 배송 아저씨 급여 지원 받는 거. 아, 4대 보험. 우리가 다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년 받고 한 해 떨어졌다가 올해 또 다시 받게 돼가지고 두 분들한테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무장님은 봉사가 반이에요. 저처럼 그러니까 내가 봉사 안 하면서 봉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친구였거든. 아 그래요? 아. 제가 취직을 시켰는데 어. 너무 착해요. 네, 더 좋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엊그저께 수술했어요. 등에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그래놓고 지금 어제 퇴원해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 인터뷰 아니었으면 이틀 더 입원해라 했을 텐데 그렇구나. 아이고. 이 뜨거운 여름에 그걸 수술을 한 거야. 그 등을 10cm 찢었대. 그 낭종 같은 그런 거를 그거 비지 같은 걸 다 뜯어내는 그런 거예요. 닮지 않았었네. 두 분 다 뭐 착하고 예쁘고 좋네. 이제 물어볼 거 물어봐요. 저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여기 시장에 저기 뭐야 예술가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아 그 공간이 너무 좋죠. 맞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예술전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어, 네. 증거가 밴드에 있어요. 아 증거. 거리예술전이라고 어. 해서 우리가 이 거리예술전을 서울시에서 대줬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네. 우리 오셨는데 배너 하나 가지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별별 게 다 왔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술부터 네. 뭐 이렇게 풍악놀이부터 네. 뭐 여러 가지 다 왔었어요. 네. 그래 왔는데 제가 1등 시청 뭐라고 해야 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어디 대학로를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매여서 살다 네, 보니까 네, 네, 문화가 이렇게 가까이 온 곳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박사곱창이나 일본지 곱창 앞에 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해서 우리가 듣고 근데 너무 그 한 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승윤 같은 분들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네. 거리예술 우리 경험했어요. 우리 네. 시장에. 아니 이렇게 그래요? 이런데 어. 음식점은 안 되는데 응.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예술가들이 뭐 응. 연습실로 쓴다든지 작업실. 너무 좋지. 작업실로 쓴다든지. 그런 거 들어와도 좋지. 근데 앞에서 뭐라도 팔면서 하면 더 좋지. 뭐 소품이나 뭐 이런 거 그쵸. 팔면서 해도 더 좋지. 네네. 재밌는데요. 재밌지. 재밌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느 날 갑자기 깜짝 공연해가지고 네. 그냥 뭐 동네에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급여가 월세가 제일 낮은 상태라고. 요 네네. 시장만 벗어나면 요만한 평수가 270이에요. 그럼요. 제정신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노점형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와.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 돼. 네. 요 상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낮아졌고 엄청 높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여기 현대엄마트라고 그릇집이 그만뒀어요. 그 아저씨도 아파서 그만둔 거야. 근데 거기가 다이소가 들어가도 좋을 만큼 공간이 넓어. 네. 그런 데는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게 한 3-4칸이 되니까 아. 뒤로도 되게 넓어.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거를 연습장 하면 너무 좋지.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리고 우리랑 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본인들의 공감이나 창조 능력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 막. 좋은 데서. 아니 그 연습도 근사한 데 가면 그게 나오겠어. 이런 데서 해야지. 제가 참 글을 잘 썼으면 글을 좀 매일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다 하는데 글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러니까 저기 막 작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가 밴드 초대해 놓을게요. 아니면 카스를 봐도 네. 되고 네. 해 놓으면 뭐 아이디어가 도움이 좀 되긴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게요. 하는 동안에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강점이나 긍정적인 걸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보고 누군가가 위로를 느끼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 끊임없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해요. 근데 제가 그 오랜 시간 관찰을 했더니 이용하는 사람은 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메일 유통 있는 거 아는 사람, 메일 유통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시장 가니 살 것 없더라, 뭐 없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장을 안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신데요?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만데요? 가격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이 이거 뭔가 자기의 그런 거를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방향이 좀 따뜻하고 그런 방향이면 좋겠다 하는 저는 바람은 한 가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다 했어? 연출님이십니다. 아, 네. 저기
뭐 좀 마셔요. 막 꺼내 먹어도 돼요. 더우니까. 다들 어. 주셔가지고 스포츠 음료나 다 잘했어요. 너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저는 평소의 모습입니다. 나 오늘 머리도 안 감았어요. 또 너무 예쁘신 거. 저를 보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화장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웃긴 게 어느 날 파마를 동네 파마를 했는데 진짜 할머니 파마를 꼬불꼬불 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울고 거울을 보고 또 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얼굴을 조금 이렇게 만졌더니 좀 나아진 거야. 그 집에 갔는데 이 양보를 하다가 내가 이름이 조경화인데 그 경화미용실이야. 이름도 경화미용실은 4시간을 2시간이면 끝날 아파트 아니 파마를 4시간을 한 거야. 중화제를 바르고도 1시간을 넘게 양보해 주다가 나 그 집 다시는 안 가잖아요. 거울 보고 그게 오랜 세월 전인데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화장 길게 안 해요. 이 트윈케이크 하나만 발라요. 별로 이렇게 길게 안 하고 5분이면 끝나. 바쁜데.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저는 공부했지만 예의입니다. 우리 가정 시간에 화장은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 예.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경화고요. 또 잊어버릴까 봐 명함 하나 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집은 사업은 거의 납품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동네 파는 거는 10% 20% 되고 저기 뭐 구청이나 이런 데 납품 이렇게 뭐지 견적서 막 이런 거 써가지고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이거 좀 치우기 전에 오셔서 좀 확 없애려고 지금 기획을 가을에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물 이런 것도 여쭤봤어요. 혹시 다 물어봐요. 공간에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네. 제일 네. 애정에 가는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소중하거나. 아 제가 잘 가 다녀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은결아. 너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가. 일부러 인사 온 애들이 많아요. 너무 예쁘다.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해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다 그냥 공짜로 줘요. 할머니들이 교육을 시켜서 안 먹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만큼은 벌기 때문에 애들 먹일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그냥 가까이 하겠어요. 그 뭐라도 나누고 들어주고 하니까 제가 근데 사실 머리가 나빠서 쟤들 수준밖에 안 돼요. 쟤네들하고는 정말 재밌게 놀아요 제가. 저도 그래요. 막 집에 들어가서 놀라 그러고 TV를 보다 가라 그러고 왜냐면 집에 어른들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일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이뻐요. 누가 이렇게 인사성이 발라 시장에 애들이 거들떠도 엄마랑 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근데 저를 아는 애들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또 인사했더니 복이 생기더라 이러지 뭐. 공부도 가르쳐달라면 다 가르쳐 줄 건데 원래는 막 속셈학원 선생 이런 거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쉽게 수학을 쉽게 가르치고 막 이런. 아들분들 그 성중반대 가는데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학교 공부만 잘한 것 같다. 이제 결론은 내가 물어봤더니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학교 1등급 2등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학원 다니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다 잔대요. 근데 선생님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내잖아.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A4 용지 하나만 봐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그래서 야 학원 그러면 안 다녀도 되겠다 성민아. 혹시 여기 온누리 상품권도 다 되나요? 자 그럼요. 어. 모바일도 되고 네. 이번에는 이제 카드 충전형으로 오루라고 해가지고 저게 나와가지고 저가 실제로 이용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온누리 상품권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소식이에요? 진짜. 시장 전체 다 돼요. 이야, 좀 가시죠. 우리는 아니. 100% 쓸 수, 100% 쓸 수 있는 집. 모바일 온누리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기 네. 저거 찍으면 돼요. 저런 거 찍으면 되고. 부산은 동백전이라고 있는데 시장에 동백전 자주. 그러니까 이 오루라는 앱이 있는데 네. 오루 온누리 상품권 앱이거든요. 이거 네. 진짜 주변에 전통시장 있으면 꼭 네. 이거 깔아가지고 네. 10% 아끼는 거 무시 못해요. 맞아요. 네. 진짜 네. 깔아야겠어요. 시장 우리 집 근처 시장도 되는 거. 당연하지. 통일시장 이거 될 회장이 거예요. 회장하고 친했어요. 아 진짜요? 대학원을 우리가 그 상인들이 했는데 네. 같은 동기였어요.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 짜증 나는 게 네.
맨날 지원을 뭐 12억 기획재정부에서 12억 받았다? 어디서 8억 받았다? 막 이러면 우리는 1,000만 원도 못 받는. 거기는 홍보책자 이런 거 만드는데 뭐 12억 받았다? 대통령 근처 가까이 있다고 기름 떡볶이 막 대학원에 싸우고. 그래서 국민대학원 우리 했거든요. 회장님이랑 저랑 같은 동기. 그러니까 삼기라고 하는데. 아까 질문이 하나가 이제 네. 사물에 관해서 맞아 여기 네. 고객을 사물에 관해서 애정이요? 네. 여기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저희가 저기 창고도 있고 네. 애정이 있는 거 저는 네. 다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친구가- 과자든 뭐든 간에 저에게 다 사랑받고 있어요. 이게 구색으로 놔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있어. 그러니까 예를 보면 앞집 연준이가 잘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막걸리 아저씨 할아버지가 잘 먹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집 물건은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구색으로 했더니 안 나가더라고. 반품만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손님들도 얘기해줘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올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박스에 16개 있거나 30개 있잖아. 그럼 그걸 그 개월수 안에 유통기한 안에 소비할 수 있으면 갖다 놓는 거지. 아니면 요즘 낱개 구입 가능해요. 낱개로만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나 이런 차 종류는 거의 구청이나 뭐 이렇게 기관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크고 그렇고 저가 애정하는 거는 여기가 사실은 진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납품형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은 와가지고 한 바퀴 돈다? 뭐 찾아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쑥 나가. 그러니까 오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포카리 하나 들고 오는 거야. 저거 우리 집에 있는데 바보. 우리 집이 더 싸기도 한데. 내가 그랬잖아. 7개 중에서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데 편의점한테 가격 불가해요. 나 편의점 가서 스팸 가격, 참치 가격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훨씬 이런 가게 다 없어져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편의점은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팔아야 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 좋아해요. 이 테이블 이 테이블 주운 거거든요. 그래요? 누가 가게를 그만두면서 주운 건데 이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책에 대고 뭘 쓰고 늘 뭘 써요 제가. 주문서도 쓰지만 써가지고 항상 뭘 쓰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보면 안내문도 매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상인들은 전통시장 가는 날 물건을 이렇게 팔아요. 우리가 온라인 고객이 한 1,500명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뭘 판다 이렇게 주문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문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이 노트들이 다 그런 노트들이에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오는 날까지 이제 정해주면 이렇게 물건을 그날 주는 거예요. 온라인 고객들한테 문자 일시적으로 넣으면. 그래서 사업을 거의 책상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한테 참 감사해요. 근데 더 커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글도 쓰지만 사색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손님 이렇게 대화도 거의 거기에 할머니들이 앉는 자리.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누가 있으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여보가 제가 저기 보냈다 했잖아요. 대천에 가서 저기 주말 부부인데 여기를 못 있는 이유가 명태하고 1년을 여기 같이 있었거든요. 못 있는 이유가 저를 찾아가지고 물건만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매일 유통에서 일 못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제 일이 아니고 시장 일인데 거의 80% 시장 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즐겁게 해요. 이왕 하는 거 내게 주어진 사명인데 즐겁게 해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 가는 날도 동대문구에서 저희 시장만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마진이 없는 그 고객들한테는 산지 좋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4월 달에 소금을 23,000원 팔았었어요. 20kg에. 근데 지금 폭등해가지고 최근에 6월에 43,000원 팔았거든요. 지금 소비자한테 가는 게 79,000원 산지 거. 그렇게 될 정도로 폭등을 해요. 근데 23,000원에 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고마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손님이 이렇게 길에 있지 않아요. 거의 온라인으로 거의 구매 고객들이 물어보고 저희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상인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25개국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동대문구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시장 하래. 근데 지금은 틈새가 되게 좁아져가지고 사업자가 몇 개 이상 막 이렇게 막 좁아놔서 처음에는 뭐 아무나 하세요 이랬는데 아무나 할 때 우리가 해서 25개 중에서 3위 했어요. 그게 뭐냐면 2천만 원의 플랫폼 지원이 있으면 창이 열려. 그러면 우리가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이용하잖아요. 창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2천만 원 지원금이 딱 쿠팡에 되면은 창이 열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시켜 먹으면 배송비를 10% 6천 원 막 이렇게 따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무나 가져가도 돼. 그럼 소비자한테 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심 현대시장이 조그만 시장인데 25개 동대문구에서 우리만 하는데 25개 구에서 3위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이 배송비 따먹은 게 3위 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 안녕하세요. 나 응. 쓰레기 봉지 몇 리터? 5리터. 그 쬐끄만 거 여기는 제일 좋아. 어머니 하얀 거. 어떤 거? 어머니 나 인터뷰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응. 거의 마무리. 네. 아니야 이거야. 하얀 거. 이것도 있잖아. 편의점에 안 팔아서 우리 집만 판다. 5리터. 아니 한 3개 줘. 응. 그리고 그 소주 이거 10개 아니요? 10개 맞아 어머니. 그러면 소주 한 병 주고. 응. 아니 이거. 냉장고 냄새. 요거는 3,900원이고. 뭐가 이게 3개? 어. 어머니 파란 거 드리면 되지. 아니 난 냉장고 냄새 제거한 거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겠다. 그럼 먹는 건 아니야. 어. 잠깐만 열어봐. 이거 봉지 열어. 이거 떨어뜨릴까봐. 얼마인가? 그러면 얼마야? 1,700원, 3,900원, 1,700원, 3,900원, 5,600원. 네. 현숙 빨리 와. 내가 너무 길게 잡고 있어. 나 현숙이가 옆에 있었으면 금방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네. 저희 이제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현숙아 시원한 것 좀 드려봐. 들어와가지고 여기 시원한 것 좀. 매일 유통은 뭐뭐다 약간 이런. 오. 매일 유통하는 떠오르는. 저는 저기 메인으로 돼 있는데 감사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거 구멍가게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진심으로 제가 뭐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잘 되거나 그래서 가능하면 가게를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거든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자기가 어디 나가서 나이대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는 기업, 저는 감사해요. 제 삶에도 고객들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남들이 타인은 저보고 사랑이라 그러긴 해요.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한테 와서 뭐 잘난 척을 하면 뭐 하겠고.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사무장님이 다니는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지방으로 가버린 거야. 14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방황을 했어요. 막 말을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 거야. 14년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났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긴 했는데 교회를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해박하게 듣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흘러 간 게 강남 비전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강남 비전교회에서 다 부자들이잖아. 근데 제가 꿀릴 게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나는 그 사람들이 다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 훨씬 착하고 또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의외로 또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러한 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 지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저 책 쓰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쿠팡에서도 저 책을 팔더라. 그래서 제가 누가 필요하면 다 주는 책이에요. 전도용으로 해놓은 책이야. 읽으세요. 책들 잘 안 읽잖아. 근데 책을 안 읽어도 돼요. 들려주기도 하더라고. 읽어줘. 인문학을 하나 유튜브에서 책 읽어줘. 그래서 남들은 저를 사랑이라 하고요. 저는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